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주디입니다. 자, 주말에 잠깐 시간이 있어가지고요. 그냥 한번 영상을 좀, 찍고 있습니다. 옛날에 제 블로그에 보면 이런 거 있어요. 그 배 탈 때 사진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 인생을 살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기록을 남기질 못합니다. 그래서 참 아쉬운데, 저 같은 경우도 누군가 절 찍어주지 않으면 저에 대한 기록이 남질 않아요. 그러니까 장모님이고 이제 아내죠. 그 참 안타깝다. 나에 대한 것들이 만약에 이제 인생이 끝나면 다 사라지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 좀 찍어 놓긴 해야죠.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그 우리 아내의 집이 이제 그 독일 트리아에 있습니다. 독일 트리아는 이제 어떤 곳이냐면 여기서 좀 스탑을 할게요. 여기 있죠? 네, 로마 제국의 수도였어요. 이게 한국 사람들 잘 모르는 건데, 그 과거 이 트리아라는 곳은 한때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트리아를 좀 살펴보면요. 이게 참 재밌는 게 위치가 제가 이제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잠깐 있을 때 물론 이제 여기 이제 독일인데 여기 위치가 아주 절묘합니다. 여기가 지금 프랑스 바로 위쪽에 있고요. 여기가 지금 프랑스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EU 때 그러니까 지금도 EU지만 2010년도 경만 해도 이쪽은 거의 국경이 열려 있었어요. 그냥 차 타고 가면 돼요. 네, 굉장히 가깝고 특히 이제 여기 바로 이제 옆에 벨기에가 있습니다. 네, 벨기에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쾰른을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사실 이 동네 근처에서 가장 대도시라고 할 수 있는 데는 독일 내에서는 쾰른이거든요. 근데 사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내가 산다면 여기보다는 바로 옆 동네 룩셈부르크를 가는 게 훨씬 더 낫죠. 그 프랑스도 가깝고 벨기에도 가깝죠. 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살 때는 이 동네를 많이 갔어요. 네, 룩셈부르크를 여기가 좀 가까워가지고 네, 트리에 같은 경우 이제 트리어라고 나오는데 트리에 같은 경우는 그 우리 아내 고향은 아니고 고향은 이제 쾰른인데 여기가 이제 우리 장인어른 고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 장인어른도 여기 살고 여기서 이제 그 할머니 또 외할머니도 다 살았던 곳이죠. 그래서 가족들의 고향인데 아내는 또 딴 데서 태어났고요. 자, 어쨌든 이 동네 하면 참 저도 기억이 좀 많이 있는데 자, 여기 그배 타는 곳이 있어요. 이렇게 이런 촌동네에 이 강이 있거든요. 근데 이 강을 그냥 놔두지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 지금 부산에 두만강이 있습니다. 낙동강이 있는데 이 낙동강에도 이런 게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끔 해요. 이게 뭐냐면 저기 배 타는 곳이 여기입니다. 여기에요. 여기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좀 볼 수 있는 게 여기밖에 없는데, 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렇게 여기서 이제 배를 타는 겁니다. 네, 이쪽에 이제 그 레스토랑도 있어요. 이쪽에 레스토랑이 있어가지고 이쪽에서 간단하게 이제 뭐 먹고 이제 이렇게 타는 겁니다. 그 여기 트리아라는 곳이 역사 도시이기 때문에 그 로마 제국 수도였다고 얘기했잖아요. 여기에 그 로마 제국의 그 경기장이 있어요. 그 로마 제국의 경기장도 있었고 그 로마 시대의 그 귀족들 욕탕 같은 것도 여기 유적이 있습니다. 거기가 이제 어디냐면 우리나라 사람들 잘 몰라요. 로마에 대해 관심 있는 분들은 여길 한번 갈 텐데 그 여기가 이제 로마 황제가 살던 곳이 있습니다. 그 바실리카라고 여기죠. 여기가 이게 아니네요. 잠깐만요. 바실리카가 있는데 얘가 인구가 한 몇만 정도밖에 안 돼요. 한 10만이 안 되나? 큰 동네는 아닙니다. 네, 그 좀 대도시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위치빨을 좀 잘 받았어요. 그 주변에 워낙이나 그 다양한 국가들하고 연결되는 그 곳에 있기 때문에 이 촌동네가 이 지도에도 나오지 않은 이 촌동네 땅값이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비싸요. 그래서 그 이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그 장인어른 장모님께 그거 집 팔아버리는 거 어떠세요라고 했더니 이거는 팔 수 없다. 절대 못 판다. 예,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여기가 역사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위치여가지고 어쨌든 저도 사실 이제 제가 이제 독일에 대해서는 좀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사실. 왜냐면 활동 무대가 이제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한국에 살아도 한국 이곳저곳은 관광으로만 가고 잠깐 놀러 가거나 다 내가 사는 동네권에선 벗어나진 않잖아요. 네, 그거하고 좀 비슷합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여기 쾰른도 괜찮죠. 이 동네도 강이 있어가지고요. 그 대성당이 있는데 대성당 근처에 이렇게 또 강이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배 타는 곳도 있거든요. 여기도 상당히 괜찮아요. 여기죠. 네, 대성당이 있고 또 이쪽에 또 그쵸. 그 베토벤 박물관도 이렇게 있어요. 이쪽에도 배 타는 곳이 있어가지고 여기 상당히 괜찮게 돼 있습니다. 근처에 그 맛있는 케이크, 특히 여기 진짜 유명한 소세지 그 전문점이 있는데 진짜 끝내주게 맛있어요. 어쨌든 뭐 한국 분들이니까 한국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아실 테고 잠깐 독일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독일 얘기하면서 제가 이제 영상을 찍는 이유는 잠깐 이제 지금 현재 그 총선 중인데 그래서 이제 정치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소위 말하자면 이제 9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가 거의 스웨덴 신봉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서는 또 독일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 특히 이제 메르켈에 대해서 이제 좋은 얘기를 많이 했고 또 위대한 정치인 그렇게 이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솔직하게 저는 사실 그런 의견, 그러니까 언론에서 얘기하는 그런 의견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생각을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은 보는 시각이 완전 달라요. 그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90년대 엄청난 복지 정책을 펴면서 소위 말하자면 전 세계에서 거의 복지 1위의 국가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 경제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이 퍼주는 게 엄청나게 무서운 거라는 걸 알게 돼요. 왜냐면 언젠가 그게 돌아온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한테 돈이 한 1,000만 원이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거를 계속 가지고 있는다면 나는 이제 그 돈을 가지고 그 1,000만 원이 이제 계속 세이브가 되는 건데 그 돈을 계속 써요. 쓰고 빚까지 얻는다고 쳐요. 그러면은 언젠가 그 빚은 다 여러분들께서 내뱉어야 되는 겁니다. 어쨌든 갚아야 돼요. 국가라는 거는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 세금으로만 돈을 버는 거죠. 근데 그 세금 이상의 돈을 쓰게 된다? 그거는 미친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이제 그 자기 이제 표를 얻기 위해서 좀 과도한 지출을 하게 되는 정책을 펴게 되면 국민들이 그걸 막아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까 스웨덴은 지금 그 국가에 돈이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돈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러시아 쪽에서 어떤 그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쪽에서 위기가 터지니까 국가에 비상이 좀 걸린 상태인데다가 국방에 대한 투자도 별로 많이 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뭐냐면 이 발트 3국들 특히 이제 핀란드 같은 경우는 열애하고요. 스웨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그 뭡니까 그 핀란드가 이 방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었죠. 그것도 있고 그 복지국가라는 거는 뭐냐면은 그 많은 다양한 국가에서 이쪽으로 이주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어요. 복지국가니까. 그래서 그걸 다 받아줍니다. 특히 이제 어디에서 많이 오냐면 그 종교와 문화가 완전히 틀린 이 동네 사람들이 오게 돼요. 네, 바로 이 동네 사람들이 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종교 갈등, 문화 갈등 이런 것들이 생겼죠. 그러면서 이 스웨덴이라는 국가는 지금 완전히 몰락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아내를 만날 때가 이제 2006년이었어요. 되게 옛날 얘기입니다. 2007년도에 이제 우리가 이제 동거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내가 스웨덴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 이야기를 많이 듣죠, 저도. 그러면서 생각이 완전히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독일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면요. 독일도 좀 문제가 있죠. 왜냐면은 그 메르켈이 이제 그 총리를 하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있긴 한데 대통령은 책임을 지는 사람이지 그 내외적으로 정치를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힘이 없어요. 총리가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독일 같은 경우는 저겁니다. 그 내각제예요. 네.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 내각제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행정부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고양이한테 생선까지 다 맡기는 격이에요. 일본 같은 경우도 의원 내각제입니다. 물론 이제 그 왕이 있어가지고 천왕이라고 하죠. 왕이 있어가지고 그 왕에게 이제 허가를 맡긴 하는데 그거는 그냥 서류 절차일 뿐 다 오케이 사인을 해줍니다. 제가 이제 일본에 있었고 또 아내는 독일 사람이니까 우리 둘 다 의원 내각제를 실행하고 있는 국가에 살고 있었죠.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한민국 국적이었지만 일본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그러면서 이제 정치의 한계를 좀 많이 느꼈어요. 뭐냐면은 의원 내각제 얘기 좀 할게요. 이 의원 내각제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의원들이
입법부뿐만 아니라 행정부마저도 이거 가져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의원 내각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뭐냐면 내각이라는 거는 입법부가 행정부까지 가져가는 건데,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입법부 내에서 서로 이제 그 내각을 나눠서 하는 거 아니냐? 절대 아닙니다. 내각의 일당입니다. 정당의 일당이, 그러니까 일당이 된 정당이 그 내각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의원 내각제라는 거는 입법과 행정이 동시에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옛날에 제 블로그에다가 이제 어떤 글을 썼냐면 그 메르켈에 대해서 쓴 적이 있어요. 제가 지금 났을 수도 있는데,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제가 다 막아놨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게 옛날 제가 너무 정치적인 글이어가지고 그걸 좀 다 막아놨나 봐요. 어떤 얘기냐면, 그때 제가 이제 제 블로그에다 뭐라고 썼냐면, 의원 내각제가 되면은 그 의원 내각제의 총리, 그러니까 내각 총리입니다. 입법부의 수장이면서 또 내각의 총리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는 이상은 계속해서 국가의 넘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 체제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메르켈이 한번 총리를 하게 되니까 계속 연임을 하는 겁니다. 이 무한대예요. 의원 내각제의 무서움이라는 거는 뭐냐면 연임이 계속됩니다. 왜냐하면 의원 내각제의 무서운 거는 제1당이 내각을 가져가는데 그 제1당의 우두머리가 보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도 그런 식이었어요. 아베가 한번 정권을 잡으니까 계속 아베가 연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르켈도 스스로 관뒀고요. 그러니까 스스로 관뒀고 아베는 말이죠. 죽음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의원 내각제의 진짜 무서운 점이고,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은 절대 의원 내각제가 되면 안 됩니다. 위험해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이 야당으로 많은 의석수를 가지고 있고, 또 국민의힘은 여당이지만 집권을 했을 뿐 입법부는 사실상 민주당이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절묘한 겁니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뭐냐면 행정부를 견제하지 못한다면 입법부가요. 윤석열 대통령을 그러니까 지지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지지하지 않는 분도 계실 테지만, 저는 사실 정치인은 아무도 지지를 안 합니다. 그때 이제 필요한 분에게 표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도 좀 이유가 있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이거 영상 하면서 이제 그런 얘기 드리는 것도 참 좀 그렇긴 한데요. 그러니까 이게 참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이 완전히 정반대되는 그 정치관을 가진 사람 두 사람이 있는데요. 한 명은 박정희고, 박정희를 싫어하는 분께는 죄송하지만 제가 박정희 대통령을 존경해요. 그리고 김대중을 싫어하는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김대중 대통령을 존경합니다.
이거 존경하는 이유에 대해선 저는 저만의 그건 정치적인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이승만 정권 이후, 그러니까 정권이 되고 나서 어느 정도 개혁이 이루어지긴 했지만 국가가 변하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박정희 시대가 되고 나서 이 농경 사회가 산업 시대로 전환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를 식민지 삼았던 일본하고 협상을 합니다. 어떤 협상을 하냐면 과거 너희들의 죄를 사노라. 대신 너희들은 우리한테 돈을 빌려달라. 그러니까 차관입니다. 근데 그때 당시 우리의 우방이었던 미국이나 뭐 다른 국가들, 독일 같은 국가들도 우리한테 돈을 빌려주지 않았어요. 네. 유일하게 일본만이 우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그것도 일본이 우리가 좋아서 빌려준 게 아닙니다. 얘기했잖아요. 박정희가 너희들의 죄를 사하노라 돈을 빌려줘. 그래서 엄청난 돈을 빌려옵니다. 그 돈 가지고 경부 고속도로를 뚫어요. 그러니까 산업의 근간입니다. 차가 다니려면 도로가 필요한데 생각을 해보니까 부산하고 서울까지 도로를 이으려면 그게 엄청난 돈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농경사회가. 그래서 일본하고 손을 잡는 거죠. 어쩔 수 없이. 물론 이제 그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도 계실 테고 또 쿠데타에 대해서 무조건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한 행위로 인해서 이 나라는 크게 도약을 하게 돼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대통령들 있어요. 박정희 이후에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이런 정권들이 들어서는데 이 정권들의 특징은 뭐냐면 박정희가 이뤄놓은 토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나질 못해요. 딱 그 정도 수준입니다. 물론 국가는 계속 발전하고 있었지만은 어떤 큰 변화가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고였던 거죠, 국가가. 그러다가 그 고였던 것이 김영삼 때 터집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때 어떤 일이 생기냐면 소위 말하자면 IT 혁명이라는 게 와요. 물론 이제 닷컴 버블도 이제 그때 오게 되는데 소위 말하자면 컴퓨터와 휴대폰이 소위 말하자면 이제 그게 이제 2G라고 할까요? 2G의 시대가 열립니다. 2G의 시대가 열려요. 그러니까 유선 전화가 LG라면 2G는 2G가 핸드폰, 일반적인 핸드폰이죠. PCS 휴대폰 그게 열리고 그러면서 소위 말하자면 이제 휴대폰 인터넷 혁명이 그때 생깁니다. 김대중 정권 때.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뭘 했냐면 브로드밴드라는 걸 도입해요. 그러면서 국가 전체를 다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소위 말하자면 이제 컴퓨터 보급에 나섭니다. 그리고 전 학교에 컴퓨터 교육을 의무 교육화시키는 그러한 것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때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인터넷을 늘리거나 그런 게 없었습니다. 뭐 PC 통신 같은 건 있었지만 그게 다였어요. 김영삼 정부하고 김대중 정부의 차이는 뭐냐면 농경사회가 박정희를 통해서 산업사회로 개혁이 되었다면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산업사회는 IT 산업으로 전환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왜 박정희하고 김대중 이렇게 이 두 분들에 대해서 큰 평가를 하게 되냐면 저는 큰 골격을 보는 겁니다. 산업을 육성하고 발전시키고 나라의 비전을 제시하고 나라의 근간을 바꾸는 거를 했던 거는 대한민국 역사에선 딱 2명밖에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박정희, 김대중입니다. 그리고 노무현하고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윤석열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이 사람들은 김대중이 이뤄놓은 인터넷 기반의 IT 정보 사회를 누리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러면은 그러니까 어떤 대통령이 또 나와야 되냐면 이 나라에는
지금 이제 로봇 시대고 AI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뭐가 달랐냐면, 김대중은 과거 이제 그 뭡니까? 빌 게이츠하고 손정희가 와가지고 브로드밴드를 외쳤을 때, 아, 인터넷 혁명이구나. 그거를 우리가 전 세계 최초로 해보자. 그래서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일본도 IT 혁명이 없었어요. 일본조차도 IT 혁명이란 건 없었습니다. 아시아 국가에서요, IT 혁명이 온 곳은 한국밖에 없었어요. 당시에. 그리고 미국입니다. 유럽조차도 IT 혁명 이런 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2002년 월드컵 할 때 전 세계 기자들이 한국 와가지고 따봉을 외친 거죠. 왜냐하면 인터넷이 엄청나게 빠르니까. 컴퓨터도 엄청나게 보급돼 있고. 또 테헤란로에서 수많은 IT 기업들이 생겨나고 매일매일. 그런 게 김대중 정부였어요. 그래서 IT 육성, IT 지원 이런 게 뭐 거의 몰빵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렇다면 자, 지금 우리는 뭐냐면 AI, 로봇, 전기차의 시대예요. 하지만 얘기했잖아요. 제가 뭐가 다른지. 왜 박정희, 김대중 그리고 그 외의 대통령들은 왜 뭐가 다르냐. 왜냐하면 국가의 비전하고 국가 육성하는 방향에 대해서 제시를 못해요. 제가 앞으로 와야 될 대한민국의 리더는 무엇이 가장 중요하냐면, 제가 또 왜 윤석열에 대해서, 물론 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는 평가는 좀 보류를 해야 돼요. 왜냐면 아직 안 끝났으니까.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딱히 기대는 안 됩니다. 문재인 대통령 집권함과 동시에 손정희 씨가 한국에 옵니다. 손정희 형님이 한국에 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AI를 3번을 외쳐요. 그때 뉴스에서 대서특필합니다. AI. 그럼 김대중 대통령이었으면 또는 박정희였다면, 야, AI를 키워. AI를 개발하는 사람에게 특전을 주고 AI 기업에 지원을 하고 이런 걸 했을 거예요. 로봇 기업들 지원책 이런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게 김대중이나 박정희였다면. 근데 사실 문재인 대통령은 밥상을 차려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스스로가. 그 어떤 차이가 있냐면, 김대중 대통령은 옛날 전라도 목포에서 해운업을 했던 사람입니다. 해운업 종에 있었던 사장님이었어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정치에 뛰어든 거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밥상을 차린 적이 있었던 사람이고, 남한테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월급을 줬던 사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어떤 그런 이익 관리, 영업이라든지 이익 관리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기업의 미래, 기업의 성장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생각했던 기업인이었어요. 예, 그런 사람이 정치에 뛰어든 겁니다. 그러니까 김영삼 대통령하고는 급이 달랐어요. 보면은.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을 살리는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AI, 로봇, 전기차, 그러니까 리튬 산업 이런 전반의 자원 산업 이런 전반에 대한 식견이 굉장히 높아야 돼요. 그래야만 국가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과학의 미래하고 교육, 비전,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이 한 가지 잘한 건 있죠. 뭐냐면은 너무 서울에 집중이 돼 있으니까 지방 육성책이라고 이제 그런 정책을 만들었는데 그거 하나 빼고는 사실 문재인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에게 딱히 기억이 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명박 같은 경우는 4대강하고 그리고 자원외교 그 정도고, 박근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그냥 무능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역시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무능하기까지 하고 도덕적인 위선까지도 느꼈던 사람이었고, 윤석열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일단 평가는 보류인데, 문재인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감히 조심스럽게 얘기해 봅니다. 저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은 제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또는 어떤 정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정당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어떤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지 않아요. 우리가 왜 지지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은 해외 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아니 왜 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정치인을? 정치인이 국민에게 표를 얻으려고 노력을 해야지. 반대로. 그래야만 하는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뭔가 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 정치인은 지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노력해야 됩니다. 지지 안 하면요. 보세요. 그 이준석도 이제 지지율 떨어지니까 난리가 났죠. 이제 뭐 저기 화성 가가지고 고개 숙이고 맨날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돼요. 지지를 왜 해줍니까? 근데 그렇게 지지를 해줘 버리니까 어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하여튼 대한민국이 의원 내각제가 아닌 거는 천만 다행인데 이 비례대표제가 있는 게 좀 약간 위헌적인 게 있어요. 왜냐면 비례대표라는 게 뭐냐면 저희 형님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례대표는 정당을 국민이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위헌이 아니다. 하지만 이제 제가 또 반론을 했죠. 그렇지만 그거는 정확하게 정당이 뽑는 거지 국민이 뽑은 국회의원은 아니다라고 반론하니까 아니다. 비례대표 순번이 있다. 그걸 보고 찍는 거다. 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비례대표 순번이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결국에는 그 순번도 다 정당이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넣은 건데, 예, 근데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란 그 정말 계속해서 대한민국에서만 살았던 사람의 어떤 그런 시각으로 보는 관점이 아니라 좀 죄송하게도 좀 저는 타인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저희 형님하고 대화할 때 약간 벽을 느끼는 게 근데 이게 그 대한민국 표준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형님이. 그러니까 나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 표준이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 형님은 특정 정당을 지지하고 계신데 저는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동등하게 때립니다. 동등하게 다 저의 개인적 의견으로 다 평가를 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예요. 어, 물론 정치인이 도덕적이어야 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균적인 국민들의 평균적인 이상은 쫓아가야 되는 게 맞다라고 보는 거고 그 안에서 어, 국가의 방향, 국가의 비전은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정책입니다. 국가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 갈지에 대한 그 정책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정치인이 돼가지고 5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아무것도 한 게 없다고 한다면 절대 그 사람을 다시 찍어주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나라는 그걸 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금 봐요. 국민의힘을 보죠.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 당선되고 나서 그 공약, 정책을 그대로 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지해야 돼요. 자, 또 하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 정치인들. 자, 당선되고 이제 4년 지났죠. 어떻게 됐습니까? 했습니까? 그들이 입으로 내뱉었던 그걸 실행했나요? 그 정책들 실행되었습니까? 그걸 따져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 안 하고 입으로만 나불거렸다면 그 사람은 찍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서 좀 암울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야, 근데 여기는 인구가 10만이 안 되는 작은 도시인데 대학교도 있어. 대학교도 있어요. 참고로 저희 아내가 이제 여기 집이 있는데 집을 좀 알려드리긴 좀 그렇고 어쨌든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 있고 그리고 이제 제가
그 정치 얘기는 이제 어쨌든 저의 의견은 뭐냐면요. 저는 제가 왜 정당을 지지하지 않고 왜 정치인들에 대해서 딱히 지지하지 않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만이라도 정치적인 객관성을 좀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객관적인 시선을 갖지 않고 특정 정당을 지지해버리면요. 나라 꼴이 개판됩니다. 지금 나라가 왜 고여버렸냐면요. 김대중이라는 인물 덕분에 그나마 IT가 보급이 되고 그런 거지. 그 인물마저 없었다면 대한민국 지금 이 꼴 아니었어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어, 물론 김대중 대통령이 잘못한 게 있죠. 북한에 돈 줬잖아요. 1조 3천억. 정확하진 않지만 저도 찾아보니까 대략 그때 당시 돈으로 1조 3천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게 지금 현재 가치로 따지면은 10조 정도가 될 건데 너무 아깝죠. 그러니까 그때 어떤 얘기 있었냐면은 아니 그걸 돈을 꼭 줘야 되나? 그거를 돈이 아니라 식량이나 다른 걸로 지급을 했다면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거 아니냐라는 또 노무현 대통령이나 그러니까 왜 그런 걸 했느냐 이런 시각이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한 건 있다. 잘한 건 잘했다고 얘기하고 또 과가 있으면 과에 대해서도 얘기해야 합니다. 근데 어떤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어떤 정치인을 지지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안 해요. 그 사람이 잘한 것만 얘기합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제가 이제 뭐 하나 좀 보여드릴 게 있는데 여기 지금 그게 있어요. 케이블카. 여기 지금 케이블카 사라졌나? 케이블카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이제 왜 그걸 보여드리려고 하냐면은 제가 여기서 배 타다가 아내한테 질문한 게 있어요. 진짜 옛날 얘기예요. 여기 지금 여기 2011년도 글이거든요. 그러니까 2011년도 글이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예요. 이제 여기거든요. 이 다리인데 여기 이제 배 타는 곳이고 여기 보면 이제 케이블카가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다리를 그러니까 이쪽하고 이쪽하고 이게 지금 하나 이제 이 다리가 있지만은 여기에 지금 케이블카가 있었는데 잠깐만요. 지금 사진에 나오려나 모르겠는데 좀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그때하고 풍경이 약간 바뀐 것일 수도 있어요. 그때 제가 그걸 보면서 아니 왜 여기에 케이블카가 있냐라고 얘기했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독일은 뭐 어느 도시를 가든 간에 어쨌든 케이블카 시설이 있다. 근데 그거 폐쇄된 지 오래됐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탄다. 나 돈 낭비했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나라가요 지금 그 소도시나 그 도시 가잖아요. 그러면은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 제가 단언하건데 그거 끝나요. 인구가 줄고 있거든. 독일이 우리나라의 미래라고 보시면 돼요. 뭐냐면은 이게 케이블카였어. 그러면 이게 케이블카 시설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여기 있었거든요. 이 선이 있었는데 그건 끊었나 봐. 이제 이렇게 선이 있었어요. 이쪽에 이렇게 선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케이블카 선이. 근데 그게 지금 사라진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지금 케이블카를 타는 곳인데 별것도 아니에요. 고작 이 언덕 하나 때문에 케이블카를 한다는 것 자체가 참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걸 했던 겁니다. 이런 데에 또 배 타는 곳도 있고 그냥 독일도 정말 쓸데없는 데다가 돈을 많이 써요. 제가 보기에는 진짜 쓸데없는 데다 돈을 많이 썼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러고 있죠. 자 볼게요. 이게 지금 케이블카 시설 여기 있죠? 요거 케이블카가 다른 데는 없나?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 있습니다. 여기 역도
이게 물론 이제 여기 도시가 워낙 작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쪽 아래에 있어요, 여기. 제가 여기서 이제 그 기차 많이 탔거든요. 여기 기차 나름 빠른 겁니다. 여기거든요. 잠깐만, 여기여야 하는데, 잠깐만요. 좀 크게 볼게요. 어쨌든 제가 여기 촌동네도 아내 통해서 알게 됐는데, 여기가 생각보다 그 집값도 비싸고, 나름 이제 독일에서도 나름 전통 있는, 그리고 이제 소독 시절에도 여기가 상당히 그 위치가 좋아가지고, 여기가 나름 이제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는 아니어도 독일 국내에서는 나름 알아서는 도시입니다. 한국으로 치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한국으로 치면은 전주 같은 곳인가? 예, 또는 대구, 뭐 그런 곳이에요. 대구, 거기 이제 광역시니까 쾰른 정도가 대구 광역시 정도 될 건데, 그건 다를 겁니다. 예, 프랑크푸르트가 한 인천 정도 느낌이고, 그래서 여기에 제가 독일 살면서 그 느낀 게 있어요. 터키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예, 터키 사람들이 한 100만 명 정도 삽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무려 2011년도 얘기예요.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지금은 이제 아랍 사람들까지 왔으니까 더 많을 건데, 예, 독일이 엄청 하여튼 그렇습니다. 정치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 우리나라가 의원 내각제 하지 않은 건 천만 다행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그 당선되기 위해서 김정필 씨하고 손을 잡았죠. 그러면서 딜을 쳤는데, 네가 대통령하고 내가 총리하는데 의원 내각제 하자. 그래가지고 콜 해가지고 이제 제가 알기로는 연합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김대중 대통령이 배신 때렸죠.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이제 의원 내각제가 안 됐는데, 천만 다행입니다. 메르켈도요, 자기가 물러나지 않았으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메르켈이 잘못한 게 굉장히 많아요. 메르켈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독일, 그러니까 지금의 정말 거지 같은 상황을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지금 우리는 독일을 사실 못 가고 있죠. 왜냐면은 독일을 제가 그러니까 2011년도하고 이때 이후로는 안 갔다고 보시면 돼요. 안 갔나? 또 간 적이 있었나?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제가 독일을 딱 2번을 갔거든요. 딱 2번을 갔으니까 딱 2번, 한 번은 결혼 때문에 가고요. 한 번은 저기 2011년도에 저기 있었어요. 대지진이 있었거든요. 일본에서. 동경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독일로 간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집에 와가지고 이 고압 세척기 사가지고 이거 가지고 또 집 대청소를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이걸 카처라고 하는데, 카처가 아니죠, 발음은. 네, 케아해야죠, 케아해. 네, 좀 독일식 발음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이거 사가지고 이제 또 그 베란다 청소도 좀 하고, 잠깐 정치 얘기를 좀 하고 싶었고, 또 왜 정치 얘기를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또 그러면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도 하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들이
왜곡되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의도로 인해서. 그러니까 누군가의 입맛이나 누군가의 의도로 인해서 잘못 전해질 가능성이 있고, 여러분들께서 생각하는 아베가, 물론 한국인 입장에서는 좀 죽일 놈이겠지만은, 그 사람도 이용당한 면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겪어본 아베는 일본인들에게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고, 일본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던 정치인이었고, 그리고 미국한테 굉장히 많이 이용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일본 살면서 느낀 게 있는데, 잠깐 일본도 한번 가보죠. 일본 한번 가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제가 이제 일본 영상을 별로 이제 찍은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일본에 어디서 살았냐면요. 여기 제가 신주쿠 살았거든요. 딱 바로 찾아요. 집이 이제 신주쿠였기 때문에 신주쿠에서만 10년을 살았어요. 네, 그 여기 지금 제 블로그에 보면은 저희 집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은 이제 장모님, 여기 이제 장모님이 여기 있죠. 요 집, 이 집인데 이 집이 이제 그때 이제 제가 김이라고, 여기 이제 와카마츠초인데요. 이제 어디냐면은 이제 이사했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알려드릴 수 있어요. 꽤 괜찮은 곳입니다. 여기 이제 여기가 치요다고, 잠깐만요. 신주쿠 시부야. 나가노. 내리마 같은 경우는 살짝 이제 동경 외곽이고, 저기도 나쁘진 않은데, 저쪽은 약간 좀 이제 외곽이죠. 시부야, 여기가 이제 신주쿠가 이제 이쪽이 이제 신주쿠고요. 신주쿠 교인입니다. 여기 공원도 자주 갔어요. 여기 싸거든요. 300엔. 이제 신주쿠입니다. 저희는 이제 어디였냐면, 저희 집이 금방 찾아요. 워낙 오래 살았기 때문에 금방 찾아요. 근데 이미 찾은 것 같은데, 일본이 다 이렇게 단독이 많다 보니까 약간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살만합니다. 나쁘지 않아요. 근데 오랜만에 이거 보니까 길이 좀 헷갈립니다. 이게 다 비슷비슷해가지고, 야, 그렇게 오래 살았으면 바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나온 지 벌써 한 7년 됐어요. 이제 여기서도 이사한 지 7년 되었고, 근데 여기서 가장 오래 살았죠. 여기 이제 와카마츠초라고 나름 괜찮은 동네입니다. 일본에서는. 잠깐만요. 내가 좀 헷갈리는 건가? 이렇게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데 안 되겠다. 여기 좀 내려가서 좀 찾아야 되겠어요. 영상 찍고 있는데 이런 걸 라이브로 하면 참 좋을 텐데, 잠깐만요. 지금 자꾸 클릭하니까 이 마우스가 안 움직입니다. 마우스가 뻗었어요. 그래서 잠깐 배터리 좀 넣고 할게요.
아, 네, 죄송합니다. 마우스 때문에요. 아무래도 제가 좀 이쪽에서 내린 다음에 봐야 할 것 같아요. 이 동네에서 진짜 오래 살아가지고 좀 많이 변했어요, 여기도. 아, 여기 진짜 여기 슈퍼도 좀 자주 다녔고, 아, 여기도 원래는 여기 지금 그 세탁소가 있었는데, 예,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여기 지금 패밀리마트가 아니었고, 이제 좀 많이 변했어요.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쪽을 못 넘어가게 돼 있네. 찾은 것 같아요. 여기여야 하는데 왜 이렇게 헷갈리지? 여기가 지금 지형이 바뀌었나? 네, 찾았습니다. 네, 여기에요. 네, 이제 여기서 살았는데 여기 단독입니다. 이 집이에요, 이 집. 네, 여기 장모님. 이 집이고 이 집에서 한 꽤 살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식물도 제가 심은 겁니다. 여기 지금 쓰레기 같은 거 여기 놔뒀구나. 원래는 제가 살 때 이쪽에 쓰레기를 놔뒀는데요. 여기 쓰레기 두면은 일본 특징이 있습니다. 다른 집에서 여기다 쓰레기를 버려요. 아,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하고도 많이 싸웠어요. 그래도 괜찮은 동네였어요, 여기도. 나름 이제 좁죠? 일본이 다 좁아요. 일본이 다 좁고, 어, 이렇게 좁지만 그래도 그게 나쁘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한 적 있을지도 모르는데, 일본은 말이에요. 그 대형 쇼핑몰이 없어요. 그 도심에. 그래서 여기 지금 이제 신주쿠잖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그 그러니까 그 슈퍼 같은 데 이제 가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슈퍼를 저희 집이 이제 여기였고요. 여기였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 사진 보면 참 이게 좋은 사진이 많은데 원래 여기 살 때 이 집도 지금 개발이 돼가지고 변했거든요. 근데 옛날 이제 겨울 사진을 보면은 옛날 겨울 사진이 있어요. 여기 2013년, 2014년 이때 이제 저희 집 앞에 이렇게 큰 나무가 있었잖아요. 이게 여기가 단독이었어요. 네, 단독이었고 지금 여기 있는 요겁니다. 요거고요. 겨울에 찍은 거니까 이거고요. 베란다에서 찍은 겁니다. 이거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큰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단독이었는데 이제 부수고 여기 이제 아파트가 되었죠. 2009년도 당시 여기 방세가요. 한국 돈 200만 원 넘었습니다. 네. 단독이니까 좀 그럴만 하죠. 여기 맨날 여기 나무 보면 기분이 좋아졌는데 저기가 아파트 되면서 좀 굉장히 좀 아쉬워졌죠. 여기 이제 돼지가 뭐냐면은 여기 안에다가 그 초를 넣어요, 촛불을 켜는 겁니다. 이 안에서.
겨울에 이거 하면 약간은 따뜻해져요. 여기 초를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촛불을 켜는 거고, 그거 하면 약간 좀 따뜻해집니다. 우리 아내가 이제 이때 지금도 이 모습 똑같아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네, 이렇게 살았죠. 그때. 네, 이런 집이었어요. 바로 앞에 여기였어요. 요거였는데 자, 여기도 많이 변했어요. 제가 살 때하고는 좀 약간 변한 게 좀 있습니다. 예, 동경에 그러니까 사진을 이때 왜 남겼냐면 동경에 눈이 안 와요. 눈이 안 오는데 이때 눈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좀 남겼죠. 옆에 이거 보이는 요게 바로 요겁니다. 요 이렇게 된 부분이 지금 이렇게 된 부분이 지금 이렇게 촬영이 된 겁니다. 네, 이사했기 때문에 보여드릴 수 있는 거고 일본에 있을 때는 여기서 살았어요. 여기 위치가 진짜 좋았던 게 뭐였냐면 제가 이때 좀 모종의 일로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바로 병원에 앞에 있잖아요. 바로 갔어요. 근데 이 거리를 또 앰뷸런스 불러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그 일본 오에도선이 있어가지고 이쪽이 이제 지하철이 있거든요. 일본은 지하철이 잘 안 보입니다. 잘 안 보이는데 여기도 지금 많이 변해가지고 여기가 지하철이거든요. 이렇게 보면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면 보여요. 이제 보여드릴게요. 예, 바로 나오죠. 예, 지하철. 예, 지하철입니다. 바로 지하철로 가네. 네, 일본 지하철은 한국인들 찾기 힘들어요. 한국처럼 여기 지하철이요 하고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그 이유가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러냐면은 또 지하철로 갔는데 바깥쪽에서 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왜 그러냐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일본 지하철은 우리처럼 지하로 가는 통로가 이 건물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로 돼 있어요. 이렇게 건물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따로 이런 곳에다가 꼭 사람들 다니는 그 길에다가 이렇게 꼭 들어가는 걸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본은 통행의 자유는 보장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어요. 다 건물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따로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위에서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보면은 지금 역사가 여기거든요. 이게 역으로 가는 입구예요.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본이란 동네가 길이 워낙 좁은 것도 있지만 통행을 방해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길에 뭐가 없어요. 있는 거라고는 이제 이런 거 주차 요금 받는 그거밖에 없고 그래서 모든 그 것들은 이런 건물 통해서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지하철입니다. 영상 굉장히 길었는데 참 개인적인 얘기도 좀 하고 정치 얘기도 하고 뭐 그렇게 되었네요. 네. 예, 주식 얘기를 드리고 싶긴 한데 주식 얘기는 또 다른 시간 내 가지고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얘기하고 잠깐 정치에 대한 정치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분들께서 제발 특정 정당의 이념 그런 쪽으로 빠져가지고 어떤 정치인의 팬이 되지 마시고 국가의 비전하고 국가를 어떻게 성장시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대화를 하지 않는 정치인을 뽑아주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찍고 있는 겁니다. 사실 그게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의원 내각제를 하는 그 양국을 다 살아봤잖아요. 느낀 건 뭐냐면 국민들이 정말 착해요. 일본인도 그렇고 독일 사람도 그렇고 정말 착한데 그걸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좀 느꼈고 어, 우리나라는 우리나라는 국민들이 제발 눈을 떠가지고 어, 박근혜를 몰아내고 문재인을 올린 건 좋아요. 그런 거는 잘했는데 이제는 그것보다는 어떤 이상한 쪽에 매몰되지 마시고 그래서 그래 박근혜가 잘못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국가를 어떻게 할 거냐고 라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국가를 어떻게 발전시키고 그래 상대가 적폐인 건 알겠는데 그건 나 인정하겠는데 너희 안에 있는 적폐는 그렇다면은 그것도 수술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걸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그 정치인이 정치적인 어떤 정책적인 얘기를 하지 않고 계속 다른 정치인을 때리기만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정책으로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걸 좀 보셔야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없는데 또 뽑아주는 거는 정말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었어요. 다양한 국가를 가본 건 아니지만 제가 제가 느낀 게 있어요. 관광으로 가는 거는 많은 걸 느끼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이는 게 다가 아니에요. 거기서 살아봐야만 느끼는 게 많이 있어요. 살면은 느끼는 게 있습니다. 살아봐야 돼요. 그래야만 그거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일본을 관광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관광객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습니다. 그거는 괜찮아요. 근데 거기에 정착하게 되면은 이제 삶이 180%, 180도 달라져요. 시각이 달라집니다. 예, 외국인이 되는 거예요. 외국인 노동자가 되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관광객이 아니거든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관광으로 가가지고 돈을 물수도 쓰는 건 상관이 없는데 거기 살게 되면은 이제는 그때부터는 진짜 돈과의 전쟁이거든요. 네, 그런 면이 있고 그래서 그런 걸 다 겪어보고 나서 또 한국도 보고 나서 느낀 거는 뭐냐면 한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이제 국민이 제발 어떤 눈을 떠가지고 정치에 참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의 미래를 생각해서 꼭 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참고로 전 지지하는 정치인이 없기 때문에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